쇼! 달슨의 라이브! 축구에서 원정골 규정이 사라집니다. 이거 진작에 좀 폐지됐어야죠. 많은 축구 팬들이 이거 좀 말이 되냐, 문제가 너무 많다. 아무리 원정 가서 경기하는 게 좀 껄끄럽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넣은 골 때문에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줘버리게 되면 이거는 너무 과도한 적용 아니냐, 홈팀에게는 너무 불리한 불합리한 그런 제도다, 이런 문제제기가 좀 많이 있었죠. 그래서 이제 우에파가 이런 문제의식을 좀 받아안고 논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, 이번에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. 다음 시즌부터 원정골 규정을 폐지하겠다,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이제 8월이면 유럽의 새 시즌이 이뤄지잖아요. 거기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, 유로파 리그, 우에파 컨퍼런스 이런 거 하면서 경기를 또 하게 될 텐데, 이때부터 원정골 규정 없애겠다,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축구 역사에서 원정골 규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뭐 원정골 규정이라고 하는 건 축구팬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. 원정 가서 넣은 골에 대한 가중치를 더 주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한 골 넣은 거보다 남의 집 가서 한 골 넣은 걸 더 쳐주겠다,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댕댕이도 자기 집에서는 뭐 한다고, 아무래도 이제 남의 집 가서 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원정 가서 힘든데 골 넣으면 내가 더 쳐줄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전, 2차전이 0대0, 1대1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면 합계 점수는 1대1이잖아요. 1, 2차전 합계는.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? 그랬을 때는 원정 가서 1대1을 만들었던 골을 넣고 그 골을 넣었던 원정팀에게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원정골 적용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진짜 합리적이냐, 아니 뭐 열심히 서로 노력해서 한 골씩 넣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점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그냥 줘버린다고? 다른 것도 아니고? 이건 너무 과도하다, 이런 게 있었고, 또 하나는 아니 변화한 요즘 축구의 흐름에 이게 맞냐, 예전처럼 원정팀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냐, 홈팀이 예전처럼 그렇게 안방이라고 막 엄청나게 승률을 끌어올리고 이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걸 두는 이유가 뭐냐,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.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꿔야 된 건데, 사실 원정골 규정은 좀 변화한 시대상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제도였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,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, 이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65년입니다. 그러면 56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예요. 거의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제도잖아요. 옛날 제도예요. 그때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라고 놓고 보면 원정팀들이 진짜 많이 좀 힘들었거든요. 원정팀들의 불리함이 너무 컸던 거예요. 반면에 이제 홈들의 이점이 굉장히 컸던 거고, 원정팀들의 불리함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. 일단은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지금처럼 뭐 요즘은 팀들이 다 전용기 타고 다닙니다. 금방 갔다가 막 금방 오고 시간도 안 걸리고 편안하게 가잖아요. 뭐 비즈니스석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뭐 퍼스트 클래스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, 그때는 비행기도 뭐 그렇게 마땅치 않아. 이동도 가려면 뭐 하루 이상을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어. 그래서 막 우리 막 참사 이런 것도 막 기억하잖아요.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. 일단 기본적인 이동이. 그런데다가 경기장마다 막 잔디도 다르고 땅에 이런 것도 다르고, 그다음에 원정 가면 라커룸도 막 개판이고 막 이러니까 원정팀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도 원정팀의 승률이 굉장히 좀 떨어졌었고 홈팀들의 승률이 굉장히 좀 높았었죠. 제가 실제적인 통계, 이번에 우에파가 이거를 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계를 하나 좀 발표를 했던데 말씀드릴게요. 1970년대 중반의 홈의 승률과 현재 홈팀의 승률, 그리고 1970년대 중반의 그러니까 원정팀의 승률과 지금의 원정팀의 승률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. 1970년대 중반의 홈팀의 승률은요 67%까지 됐어요. 그러니까 거의 70% 육박을 했다는 거죠. 굉장히 높았어요. 근데 지금은 홈팀의 승률이 절반이 안 됩니다. 47%로 많이 떨어졌어요. 자, 반면에 1970년대 중반의 원정팀의 승률은 19%밖에 되지 않았어요. 확실히 원정 가는 팀이 옛날에 진짜 힘들었어요. 근데 지금은 원정팀의 승률이 얼마까지 갔냐? 30%까지 갑니다. 그러면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홈팀의 승률이 47, 원정팀이 30이에요. 이 정도 격차인데, 이 정도 격차를 가지고 원정에서 골 넣은 것 때문에 뭐 8강에서 막 싸웠는데 그 4강팀으로 결정을 한다? 얼마나 억울해요, 홈팀이. 이게 그 정도로까지 뭔가를 해야 될 결정적인 어떤 지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 변화한 시대에 좀 맞춰서 이제 원정골 규정 이거 없애야 된다, 이런 게 좀 많았던 겁니다. 사실 이젠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이동 이런 것도 있지만 경기장 자체가, 아니 우리 팀 저 팀하고 경기장이 뭐 달라요?
똑같아요. 요즘은 거의 규격화됐잖아요. 뭐 잔디도 그렇고 거의 똑같습니다. 예. 그다음에 뭐 그 팀에 대한 그 경기장에 대한 정보 이런 거 이미 다 알아요. 이제 아니 뭐 숨기려고 숨기나요? 환경 이런 조건 이런 거 다 알아요. 금방금방. 예. 어떤 경기장 어떤지 우리 다 알잖아요. 이미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열려져 있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 속에서 이렇게 원정팀에게 골 넣었다고 해서 너무 높게 줘주는 거, 홈팀에게 약간 이렇게 불합리하게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. 이런 게 있었고요. 또 하나 최근에 이슈를 놓고 보면 팬데믹도 영향을 좀 미쳤죠.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일시적이긴 했지만 뭐 무관중 경기가 좀 이뤄져요. 그러면 홈의 이점 중에 하나가 엄청난 홈 팬들의 열화 같은 응원인데 이것도 없어요. 그런데 왜 이렇게 홈팀에게 더 어려운 제대로 그냥 유지시키냐는 거죠. 원정팀에 왜 이렇게 높은 규정을 그대로 가냐는 거죠. 또 그리고 막 중립지역에서 경기도 했잖아요. 홈과 원정 못 가니까. 근데 중립지역에서 경기하는데도 원정골 이 규정을 적용시켰잖아요. 그러니까 중립이에요. 중립인데 자 1차전은 여기가 홈인 거고 여기가 원정인 걸로 해요 라고 해놓고 거기서 여기 원정이었는데 골 넣었네? 그럼 원정골 우선 원칙에 따라 당신이 올라가서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. 네. 이런 게 있었던 최근 이슈로만 놓고 보면. 그런데 원정골 규정이 폐지된 진짜 중요한 이유, 많은 분들이 야 이 이유 때문이라도 이건 진짜 없어져야 된다, 이런 건 좀 따로 있었습니다. 원정골 규정이 폐지된 진짜 이유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는 다른 건 다 납득하거나 다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이거는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많이 있으셨죠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90분 경기에서 그래 양보해서 원정골 우선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연장전 들어갔는데도 원정팀의 골을 우선시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. 1차전 90분 1차전은 원정이라는 게 없습니다. 2차전이 있기 때문에 그냥 1차전은 무조건 90분 경기에서 끝내는 거예요. 그럼 2차전은 경기했는데 1차전과 똑같아요. 1, 2차전 합계가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. 그러면 연장으로 가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90분 그 이후에 똑같았기 때문에 별도로 완전히 치르는 그런 시간이죠. 15분 30분 연장전은. 근데 여기서도 원정골 우선 원칙을 적용해버리면 그럼 2차전에 원정하는 팀이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. 이때는 뭐냐는 거예요. 2차전 홈은 무슨 죄냐는 거야. 그냥 우리는 똑같이 같은 조건 같은 90분 내에서 적용하는 거야. 그래 어쩔 수 없어. 근데 별도로 준 30분 그 연장전에서도 원정골 우선 원칙이 적용되면 그럼 우리도 1차전 때 연장 주시죠.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왜 조건 자체가 다릅니까?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. 합리적이지 않다.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. 그래서 이 이유가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었고, 또 하나는 더 어찌 보면 그 철학적 내용적으로는 더 결정타가 하나 있었습니다. 뭐냐면 오히려 원정골 이 규정이 수비 축구를 지향하고 강화한다, 이런 얘기죠. 더 수비 축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. 원래 이 원정골 우선 이 원칙이 만들어졌던, 그러니까 56년 전에는 문제식이 뭐였냐면, 야 원정 팀들이 워낙 그 승률이 떨어지니까 원정 가는 팀들이 무조건 잠궈버리더라. 맨날 수비만 하니까 경기가 너무 지루해. 야 그러면 원정 팀들 어려운데 한 골 넣으면 그거 더 쳐주자. 야 그럼 공격 축구가 유도되지 않겠어? 라는 거였어요. 참 그죠? 이렇게 솔직했죠. 고민이 말랑말랑하고.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건들도 많이 사라진다. 원정팀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데다가 실제로 이 규정이 어떻게 현장에서는 됐냐면 둘 다 수비적으로 싸우는 거예요. 원정팀은 원정 갔다고 수비적으로 싸우고, 홈팀은 홈에서 실점하게 되면 큰일 나니까 수비적으로 싸우고, 홈팀이 원정팀에게 실점하면 그게 곱하기 2의 개념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홈팀은 원정팀에게 실점하면 안 되니까 수비, 원정은 우리 원정 가서 그래도 조금 승률이 떨어지니까 수비, 둘 다 수비 축구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원정골 규정을 왜 만들었냐? 처음에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 이걸 계속 유지될 이유가 있어? 없는 거죠.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연장전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건 도대체 뭔 논리며, 그 다음에 오히려 공격 축구를 만들려고 이 제도를 만드는데 오히려 이게 수비 축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걸 왜 계속하냐? 이게 이 원정골 규정을 폐지하게 만든 결정적인 진짜 이유입니다. 자, 이제 원정골 규정은 사라졌네요. 근데 뭐 세상이 변하면 다 이렇게 좀 변하죠. 또 새로운 규정은 만들어지는 거고, 또 새로운 게 또 못 만들어지려나? 또 새로운 거 만들어지면 또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